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이 김윤옥 여사가 명품백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검색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일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죠. 예.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그 미국 뉴욕의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을 사정 당국이 포착을 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예. 사건이 좀 복잡하고 이상한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그 뉴욕의 성공의 신부인 이 김모 씨가 지인인 현지 사업가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을 했는데 이 명품백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대선 투표일 전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돈과 함께?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명품백을 받았고 이거를 돌려줬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거는 이 미국 사업가 측이 계속해서 그 이명박 정부에게 이권을 요구했다고 해요. 돌려받았는데. 명품백을 줬고 또 돌려받았는데 계속 이권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그 후보 홍보물 인쇄를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당선된 뒤에는 국정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이권을 넘기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백을 줬다고 해도 다시 돌려받았는데 겁도 없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라는 거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재임 당시에 찾아가가지고 이권을 요구했다. 대선 전에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런다는 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청와대까지 찾아가가지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품백을 돌려주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명품백을 가지고 이 정도로 난리를 피운다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그 사정당국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명품백 안에 고액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이 명품백 안에 이 달러로 돈을 넣으면 그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액을 뇌물로 줬고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마어마한 돈이 담긴 명품백을 드렸는데 돌려받았어요. 근데 돌려받았는데 명품백만 돌려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느냐? 그 돈은 어디 갔느냐? 라는 거죠. 만약 그 돈과 함께 돌려받았다면 나중에 이권을 요구하거나 이런 난동을 피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청와대를 가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준 게 없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백이 뇌물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내용물은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아이고 돌려주시려면 다 돌려주시지 왜 그건 또 쏙 빼고. 네, 그렇습니다. 명품백을 그냥 쇼핑백처럼 생각했던 모양인지 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쨌건 이거를 지금 사정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웃는 거는 뭐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웃는 표현이라고 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모레 소환되면은 질문 받겠는데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이 갈 테고 그렇지 않다면 김윤옥 여사도 소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죠. 일반인이면은 사실 이제 구속 사안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윤옥 씨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글쎄요 부가 동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없진 않죠. 이철이 장영자 사건 같은. 뭐 없지는 않고 또 부부가 뭐 둘 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법 규정도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관례적으로 뭐 비슷한 사건에 이제 공모했을 경우에 한 명만 이렇게 들여보낸다 뭐 이게 관례처럼 돼 왔다는데 사실 잘못이 있으면 잘못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또 법정신 아니겠습니까? 자, 아들도 걸려 있고 지금 사위도 걸려 있고 참 위기의 MB 가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소환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두근두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MB가 소환될 때 검찰 나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헬기 띄우고 그러진 않겠죠? 언론들이? 그러진 않겠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부적절했던 건데 네. 언론이 이렇게 다 추적하고 가면서 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어느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 이런 것까지 보도할 필요는 뭐 전혀 밥을 없는. 먹었다느니 뭐 밥을 네. 먹었다면 그 메뉴가 무엇이니. 네. 예. 그냥 이거는 그냥 망신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집이랑 서초동이 가까워가지고. 그렇죠. 논현동에서 서초동까지 네. 한 몇 블록만 가면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행기를 띄우려고 해도 그 제1롯데월드 드론은 띄울 수 있을까요? 드론은 뭐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좀 이렇게 좀 망신주기 뭐 이렇게 보도 이런 거는 좀 언론이 예전에 자제했어야 되지 않을까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에 이어서 경찰도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댓글 공작을 벌였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쯤 되면 국정기조가 댓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경찰까지 댓글을 달았다. 네, 진짜 놀라운 거는 그 댓글을 달았던 다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경찰이 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랬으면서. 네.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한겨레는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뭐 아까 말씀드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찰청 보안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작성을 하면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이 진상조사팀이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의하면요.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는 최대 100여 명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찰 내부에서도 당시에 불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011년에서 2012년은 이 총선과 대선 기간이죠. 사실 100여 명이나 동원을 해서 이 기간에 경찰이 단일 작전에 투입을 한다라는 것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시 경찰청장이 누군지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가 조현오 청장이었어요. 아, 조현오 청장. 네. 성대모사 되시지 않나요?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이렇게 되게 똑같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조현호 청장의 목소리를 잘 모르시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 성대모사를 듣고 그런 다음에 조현호 청장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조현호 청장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가 김기용 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자들은 이 내부에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내부에 논란이 있었을 때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보안국장이다. 이런 증언을 했다. 이렇게 한겨레는 보도했는데요.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를 지휘했던 보안국장이 누구냐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황성찬 전 경찰대학장이었고요. 그리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익숙하신 이름이실 텐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댓글 작전을 시작한 것은 2011년 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때 보안 사이버 수사대의 몸집이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한 10명 정도였는데 2011년 2월에는 13명 그리고 2012년 2월 그러니까 김용판 청장이 있었을 때 20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의 보안 사이버 요원들까지 토탈해서 한 100여 명이 이 포털 사이트에 좌표를 찍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을 달았다라는 의혹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그 짓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다시는 게 이제 나란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과 민평당이 결국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11일 정의당 의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이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로 구성된 상무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17일 뭐 전국 시도당 협의회 위원장들이 오는 전국위원회가 정의당에서 열리는데 거기까지 거쳐야 이게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08년이죠. 총선 이후에 그 자유선진당 그리고 창조한국당이 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었는데 원래는 창자연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지상파에서 왜요? 그것도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창자연대.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에서 신선하긴 하네요. 근데 뭐 그때는 좀 너무 이질적이어서 양측이 뭐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창조당은 좀 진보적이고 자유당은 뭐 보수 본당이라고 자임했고요. 그러니까 이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민평당과 정의당도 물론 뭐 상당한 뭐 강령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 대북 정책 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서 네, 뭐 그거를 고리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네. 또 현재 정의당은 6석, 민평당은 14석이어서 두 당이 합치면 간신히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 교섭단체가 되면은 그 국회 원내 의사 일정을 합의할 수 있고요. 뭐 쟁점 현안에 대해서 뭐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교섭에도 참가할 수가 있고요. 뭐 정의당이 그동안 이게 안 돼가지고 상당히 소외된 측면이 많았었는데, 네, 뭐 전례 없는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정의당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예. 당이 좀 잘 맞춰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돼 있는 장정숙 의원이 네.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아, 이것도 진짜 초유의 일이죠. 네. 다른 당 의원이. 그렇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네.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의원. 네네. 지금 이분들은 바른미래당 활동을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 민평당에 가 있는데. 네. 이 바른미래당에서 출당을 시켜줘야 예. 네, 의원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허락을 안 하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누구 네.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안 내보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정숙 의원은 아예 민평당 대변인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이런 초유의 코미디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 씁쓸한데요. 예. 아마 바른미래당을 공격을 하는 논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네. 예. 아유 사사로움이 없는 그런 논평을 기대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예.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아. 네, 신희연 선수가 주인공인데요. 예. 남자 크로스컨트리 좌식 15km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한국인 최초 노르딕 스키 메달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메달은 역대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국이 획득한 세 번째 메달이라고도 합니다. 예. 더 큰 감동과 더 큰 열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럴림픽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속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글쎄요. 부가 동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없진 않죠. 이철이 장영자 사건 같은. 예. 네, 뭐 없지는 않고 또 부부가 뭐 둘 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법 규정도 없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관례적으로 뭐 비슷한 사건에 이제 공모했을 경우에 네. 한 명만 이렇게 들여보낸다 뭐 이게 관례처럼 돼 왔다는데 예. 사실 잘못이 있으면 잘못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그렇죠. 또 법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아들도 걸려 있고 지금 사위도 걸려 있고. 네. 예, 참 위기의 MB 가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모레 소원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두근두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MB가 소환될 때, 네. 검찰 나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헬기 띄우고 그러진 않겠죠? 언론들이? 뭐 그러진 않겠죠. 예. 뭐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부적절했던 건데 네. 언론이 이렇게 다 추적하고 가면서 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어느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 이런 것까지 보도할 필요는 뭐 전혀 밥을 없는. 먹었다느니 뭐 밥을 네. 먹었다면 그 메뉴가 무엇이니. 네. 예. 그냥 이거는 그냥 망신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집이랑 서초동이 가까워가지고. 그렇죠. 논현동에서 서초동까지 네. 한 몇 블록만 가면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행기를 띄우려고 해도 그 제1호텔드 드론은 띄울 수 있을까요? 드론은 뭐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좀 이렇게 좀 망신주기 뭐 이렇게 보도 이런 거는 좀 언론이 예전에 자제했어야 되지 않을까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에 이어서 경찰도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댓글 공작을 벌였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쯤 되면 국정기조가 댓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경찰까지 댓글을 달았다. 네, 진짜요. 네. 그리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익숙하신 이름이실 텐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댓글 작전을 시작한 것은 2011년 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때 보안 사이버 수사대의 몸집이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한 10명 정도였는데 2011년 2월에는 13명 그리고 2012년 2월 그러니까 김용판 청장이 있었을 때 20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의 보안 사이버 요원들까지 토탈해서 한 100여 명이 이 포털 사이트에 좌표를 찍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을 달았다.
의혹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그 짓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하, 참.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다시는 게 이제 나란 일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과 민평당이 결국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11일 정의당 의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이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로 구성된 상무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17일 전국 시도당 협의회 위원장들이 오는 전국위원회가 정의당에서 열리는데 거기까지 거쳐야 이게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08년이죠. 총선 이후에 그 자유선진당 그리고 창조한국당이 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었는데 원래는 창자연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지상파에서 왜요? 그것도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창자연대. 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에서 신선하긴 하네요. 근데 그때는 좀 너무 이질적이어서 양측이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창조당은 좀 진보적이고 자유당은 보수 본당이라고 자임했고요. 그러니까 이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놀라운 거는 그 댓글을 달았던 다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경찰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랬으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한겨레는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아까 말씀드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찰청 보안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작성을 하면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이 진상조사팀이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의하면요.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는 최대 100여 명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찰 내부에서도 당시에 불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011년에서 2012년은 이 총선과 대선 기간이죠. 사실 100여 명이나 동원을 해서 이 기간에 경찰이 단일 작전에 투입을 한다라는 것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시 경찰청장이 누군지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가 조현오 청장이었어요. 아, 조현오 청장. 네. 성대모사 되시지 않나요?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이렇게 되게 똑같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조현호 청장의 목소리를 잘 모르시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 성대모사를 듣고 그런 다음에 조현호 청장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조현호 청장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가 김기용 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자들은 이 내부에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내부에 논란이 있었을 때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보안국장이다 이런 증언을 했다. 이렇게 한겨레는 보도했는데요.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를 지휘했던 보안국장이 누구냐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황성찬 전 경찰대학장이었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이 김윤옥 여사가 명품백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검색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일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죠.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그 미국 뉴욕의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을 사정 당국이 포착을 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좀 복잡하고 이상한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그 뉴욕의 성공의 신부인 이 김모 씨가 지인인 현지 사업가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을 했는데 이 명품백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대선 투표일 전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돈과 함께?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명품백을 받았고 이거를 돌려줬으니까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거는 이 미국 사업가 측이 계속해서 그 이명박 정부에게 이권을 요구했다고 해요. 돌려받았는데. 명품백을 줬고 또 돌려받았는데 계속 이권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그 후보 홍보물 인쇄를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당선된 뒤에는 국정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이권을 넘기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백을 줬다고 해도 다시 돌려받았는데 겁도 없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라는 거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일단 믿기지가 이명박 전 않잖아요. 대통령 네. 당시 재임 당시에 네. 찾아가가지고 이권을 요구했다. 대선 전에 도와주지 않았느냐 네. 이러면서 이런다는 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네, 예. 그렇죠. 심지어 청와대까지 찾아가가지고 왜 네. 약속을 안 지키냐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명품백을 돌려주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네. 이 명품백을 가지고 예. 이 정도로 난리를 피운다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그 사정당국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네. 이 명품백 안에 고액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 명품백 안에 이 달러로 돈을 넣으면 그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액을 뇌물로 줬고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담긴 명품백을 드렸는데 네. 돌려받았어요. 근데 돌려받았는데 명품백만 돌려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느냐? 그 돈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만약 그 돈과 함께 돌려받았다면 나중에 이권을 요구하거나 네. 이런 난동을 피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청와대를 가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준 게 없는데. 예.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명품백이 뇌물인 줄 알았더니 예. 그러니까 내용물은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네. 아이고 돌려주시려면 다 돌려주시지 왜 그건 또 쏙 빼고. 네, 그렇습니다. 네. 명품백을 그냥 쇼핑백처럼 생각했던 모양인지 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쨌건 이거를 지금 사정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웃는 거는 뭐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네.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웃는 표현이라고 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예. 네. 모르시는 분들이 일이죠.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모레 소환되면은 네. 질문 받겠는데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이 갈 테고 그렇지 않다면 김윤옥 여사도 소환될 수 있는 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인이면은 사실 이제 구속 사안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김윤옥 씨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